시간표는 지금 1차적으로 다 나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 니네가 스케줄에 맞을지 안 맞을지를 지금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거에 좀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스케줄을 좀 가급적, 아니 가급적이 아니야, 강제야 강제. 오늘까지 반드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유 오늘 뭐야 결석자가 왜 이렇게 오늘 채원이 좀 하빈이 결석 그리고 둘은 뭐야 왜 승원이 왜 안 왔어? 일단 알겠습니다. 답지 못 받은 사람 있냐 혹시? 잠깐만. 데일리 검사 좀 하게 해보자. 보내 왜안 보내? 아니 내가 샘플까지 써서 보냈는데 뭘 그 스케줄이 뭐야 자식아. 근데 교차 쓰는 거를 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뭐를 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찾기 지금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 무슨 써지는지. 그것도 희한하네. 이것만 나머지는 또 있는데. 자 그다음에 시범 저희 맞아. 실과만 외우고 싶은데 7과 그거지 무슨 사자 그거 나오는 거. 그 무슨 발명 아이디 그거 있죠. 그 사자 등불이랑 그 양말 그거. 아유 지겹다 그 지금. 그래? 중학교에도 있어요. 그때 형빈이 내가 내신 대비 작년에 할 때 내가 그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내신들이 작년에 했었어 형빈이랑 1학기 때. 되게 불쌍하다는 듯이 얘기하나? 아니 말투가? 아니요. 작년에도 이 새끼랑 약간 아니요 그렇다고요. 응? 쌤 나왔어요? 뭐가 나와요? 내신 담당 선생님? 예. 아니 뭘 그렇게 놀라? 뭘 그렇게 놀라? 나왔는데요? 아니 쉬운데요? 바뀌는 게 없잖아요.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 나온 김에 뭐 시간표 관련된 거는 뭐 거의 한 95% 되긴 했는데 약간의 이제 변수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고3들이 이제 어떻게든 그러니까 예비 고3들 말하는 거예요. 이제 현 고2들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반배정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다 보면은 또 이제 선생님들 이제 시수 때문에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야 될 수가 있어서 아직은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전에도 말했죠? 주역보는 예외입니다. 주역은 예외예요. 그 본인 학교가 10명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변동사항 없습니다. 지난 그 1학기 담당 선생님이랑 똑같을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반에서 해당되는 건 주역고, 그 다음에 저동고, 정발고가 되겠죠. 주역, 저동, 정발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할 가능성 한 0.1%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수연이? 우리 건우랑 건우도 그렇고. 자, 아무튼간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특별히 뭐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 이제 2학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제가 저도 이제 또 이제 구상을 좀 했고 고민을 좀 했는데 지난 1학기 때를 이제 좀 되돌리면서 그래서
1학기 때 제가 이제 곰곰이 이제 제가 피드백을 해봤어요. 셀프 피드백을 했어 제가. 내가 이제 내신 대비 진행한 거에 대해서. 셀프 피드백을 했는데 내가 학생들을 너무 풀어줬구나. 아니야? 아니야 지금 풀어준 거 아니었어? 아니야? 은빈아? 너 많이 풀어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래갖고 아무튼가 내가 너무 풀어줬구나. 내가 좀 내신 대비인데 긴장감 없이 진행을 했구나. 반성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번 그 2학기는 좀 이제 뭔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은 좀 조지면서 해야겠다. 뭐 이렇게 제가 반성을 좀 이제 많이 했습니다. 네, 저 반성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할게요. 자, 됐고 피드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아유, 이 아무 것들이 많아갖고 지금 아직 이 강의실에 안 들어온 것도 숙제 안 한 것들이지? 그지 같은 것들이. 네. 자, 봅시다. 이게 그 스위치 끄기가 내가 좀 무섭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좀 고장이 난 상태라서 그래서 앞부분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괜찮니?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어. 그러면 뭐에 대한 문제다?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스위치. 두 번째, 대동사야. 됐어? 이 문제야, 이 문제. 뭐 시제니 뭐니 이런 거 안 낸다. 스위치 아니면 대동사야. 자, 근데 대동사로 출제를 하려면 뒤에 보어나 목적어나 이런 게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뒤에 비동사에 PP 나왔고 투부정사 어쩌고저쩌고 실컷 나왔죠? 그럼 대동사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대동사에 관련된 문제를 낼 때는요, 비교하는 상황이 나와. 비교하는 상황. 가장 대표적인 게 비교 구문이겠지. 애정급 애즈나 비교급의 된. 아니면은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뭐와 뭐뭐를 비교하다라는 그런 표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distinguish A from B 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뭐와 뭐뭐가 비슷하다, be similar to 아니면은 다르다, be different from 이런 표현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과 뭔가 두 가지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게 바로 대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 뭔가 비교하는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목적어나 뭐가 생략된 것도 아니니까 대동사 문제는 아니다. 그럼 남는 거 뭐야? 스위치밖에 없죠. 주어만 찾으면 돼. 주어가 뭐야? 또 프로세스지. 그러면 단수형 문제 될 거 없다. 끝나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 increasingly. 자, 부사에 밑줄 쳐져 있어. 무슨 문제? 형용사 대 부사.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becomes 이형식 동사란 말이야. 하지만 뒷부분에 tough라는 보어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보어 수식하는 부사. 문제될 게 없죠.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만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pay라는 단어는 사형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 사형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뭐에게 뭐뭐를 지불해 주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면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면 주어에 비동사의 pay에다가 이 직접 목적어가 내려와서 목적어가 남겠죠. 즉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다. 앞에 관계대명사 who가 나왔는데 who, paid, later asked for further after class work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teachers를 쓰시를 할 텐데 그럼 이 teachers가 extra를 지불을 하는 건지 아니면 extra를 지불받는 건지 둘 중에 하나로 봐야겠죠. 이거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면 pay라는 동사는 3, 4형식이 둘 다 되거든. 그러니까 3형식으로 쓰이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잖아. 그럼 3형식을 만약에 우리가 수동태 be paid로 한다면은 이때는 목적어가 안 나오겠죠 뒤에. 그렇지? 근데 4형식의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잖아. 그럼 결국에 pay가 몇 형식 동사로 쓰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이거는 답이.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는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 해석으로 구별을 해야 된다. 결국 이 관계대명사 who가 가리키는 것은 선생님들이고 선생님이 지불을 하는 거냐 받는 거냐 이걸 이제 봐야겠는데 뒷내용을 보자면 further after class work니까 그들의 방과 후 수업 활동을 말하는 거겠죠. 방과 후 수업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봉급을 받는 거겠지. 선생님이 봉급을 왜 줘? 보충 수업하고 돈 줘.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받는다는 개념으로서 수동태로 써야 된다. are paid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비동사 are를 쓴 이유는 뭐냐? 앞에 나와 있는 주어래. 그 동사 부분이 현재 시제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선행사가 복수형이니까 are로 써준 겁니다. 됐죠? 자, 정답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있죠? causing입니다. causing,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 구조예요.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관계부사 where인 것 같죠? 앞부분을 보자면 The National Football League라는 거. 자, 구체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은 관계부사 where 쓸 수 있다. 분명 얘기를 했죠.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had purchase 주어 나왔고 can earn 동사 나왔고 many times 이하 전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삼형식에 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 쓸 수 있다. 다시 한번 앞에 나와 있는 게 국가대표 그 축구 리그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그 리그라는 상황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쓰는 게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 따라서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 자, 이게 1번 보면은 expected 해갖고 나와 있는데, 자, 앞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the ability 주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nd 여기 나와 있고, 여기가 구문분석을 조금 잘해야 되거든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ability에 대한 동사가 뭐냐면 things야, things. 얘가 동사거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걸 한번 볼게. ability와의 투부정사 나왔지? 수식해주는 거죠. 그러면 think about 나왔어. 자, about은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명사 절이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거야. 명사절 나왔어. what절이 또 나오지? 그 what may cause problems 하고 나왔죠? 여기까지가 뭐야?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2번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아직까지도 동사가 안 나왔어. 뭐가 나왔어? 왼절이 나와. 그럼 왼절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자, 여기까지도 한 덩어리 묶였어. 아직도 ability에 대한 동사는 안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as expected 이렇게 한 묶음 묶이고 그 다음에 things라는 동사가 나온 겁니다. 됐어? 이런 문법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expected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결국에 일단 expected는 동사 자리는 아니죠. 여기가 동사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동사의 이기형인데 동사가 아니야. 그럼 뭐밖에 없어? PP, 과거분사라는 소리겠지. 됐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의 문제 의도는 뭐냐? expecting, expected, 능수동 구분하는 문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기대를 한 거냐 기대가 된 거냐를 봐야 되는데, 아니 주어가 안 나와 있잖아 앞에. 그럼 주어가 없다는 거는 똑같으니까 생략을 했겠죠. 누구랑? ability랑. 됐어요? 주어가 똑같으니까 생략이 된 거야. 그러면은 능력이라는 녀석이, 아니 능력이 주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해석상 봤을 때, 제가 지금 해석을 안 했지만 해석상 봤을 때 앞에 나와 있는 things라던가 아니면 events라든가 이런 게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주어가 ability든 things든 events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사람에 대한 주어가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것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잖아. 근데 얘네가 과연 예상을 할까요? 아니잖아. 어떻게 얘네가 예상을 하겠어? 사건이라는 애가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상이 되는 거겠죠. 게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뒤에 목적어도 안 나와 있어. 따라서 expected는 문제될 게 없는 거야. 됐어?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해석을 해보는 게 맞겠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설명을 조금만 해줄게요. 잠깐만 봅시다. that과 does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that과 does를 비교하는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위치요, 스위치. 결국에 앞에 나와 있는 단수를 받는 거냐, 복수를 받는 거냐, 결국 그 문제거든. 그런데 이 that과 does를 비교하는 문제가 얘들아 출제율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왜 높은 편이 아니냐면 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거든. 근데 그 조건이 모두 맞아야 돼. 그래야만 이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 이 구문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 조건을 말해주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문장 내에서 반복이 이루어져야 돼. 한 문장 내에서 반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녹화하고 들어와 이씨. 안 들렸어. 자, 한 문장 내에서 반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하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 비교하는 상황. 아까 얘기했지, 비교하는 상황? 비교 구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뭔가를 구분하다, 비교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separate 보이죠 얘들아? separate. 이거 뭐야?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뜻이잖아. separate A from B잖아요. 됐어? 됐어? A랑 B를 구분한다는 거니까 비교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신하 또는 도즈 뒤에 수식어가 나와. 수식어. 이 수식어가 앞에 나와 있는 대신하 도즈를 수식하거든. 이 수식어는 대표적으로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고
두 번째는 전면구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면구를 더 많이 써요. 전면구를. 이 전면구 중에서도 특히 이 전치사를 제일 많이 쓰는 게 in 아니면 o예요. 두 개를 제일 많이 써.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2번 밑줄이 지금 모든 이 조건에 충족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조건이 충족되려면 사실 꽤 빡세겠죠. 그러니까 출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겁니다. 됐어요? 게다가 낸다고 해봤자 어차피 비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렬 구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거든요. 지금 봐봐 얘들아. separate A from B니까 결국 얘랑 얘를 구분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노즈가 대신할 수 있는 건 뭐야? 얘야 얘. A를 대신하는 거야. 그럼 어빌리티즈 복수형이니까 복수형 쓴다. 이러고 끝나는 거야. 됐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출제율이 별로 높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높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런 이제 팁을 모르면은 너네가 막 앞부분 막 다 찾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시간 소요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뭐냐 그 도영이 데일리 테스트 안 봤냐? 아니 봤어요. 근데 안 보는 거 뭐예요? 안 보여가지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문장 내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 어빌리티즈 반복되고 있죠. 두 번째 비교하는 상황 나왔고요. 세 번째 뒤에 수식어가 있는 거 오브 나왔잖아. 됐죠?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있고 앞에 어빌리티즈 받고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fall이라는 동사 원형 나왔는데 앞에 C라는 동사가 이미 나와 있네. 근데 C는 무슨 동사? 지각 동사냐? 지각 동사. 그러면 지각 동사에 대한 목적격 보호로서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되니까. 자, fall은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나 ing, falling도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볼게요. observe하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앞부분에 observe라는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목적어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접속사 대시돼야겠지. 뒷문장이 완벽해야 된다. 주어 나왔고 it's not working, work 자동사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래서 100 문제 될 거 없다.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은 5번이 될 텐데, 자, 5번을 잠깐 볼게요. 여기부터 보시면 and anyone 주어 나왔어. 아직 동사 안 나왔고 관계대명사 이하가 수식하고 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who라는 녀석 나왔고 had spent 동사 나왔고 time 목적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전치사의 명사 나왔어요. 완벽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가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anyone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됐지?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knowing이 뭐 얘를 수식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하다면 얘가 동사 자리가 만약 아니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러면 anyone에 대한 동사가 뒤에 어딘가 있어야 될 거야. 그렇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 자, knowing 뒤에 대절이 이어지고 있어. 그럼 이 대절은 know에 대한 목적어겠죠. 그랬어? 그럼 이 안을 한번 살펴볼게. 주어 나왔어. this age 수식이야. can test 동사 나왔어. 또 limit 목적어야. 전치사의 명사 수식어야. by trying 또 전치사의 명사야. try에 대한 목적어 to get 나왔고요. get에 대한 목적어 explanations 나왔고요. 또 전치사에 대한 명사. 이 명사가 또 명사 절로 나왔죠? y절. y 의문사, 주어, 동사 여기까지 나왔죠? 자, 여기 as 또 접속사 나왔고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anyone에 걸리는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 지금 다 딱 짜인 세이트 딱딱딱딱딱 끊어서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가 동사 자리구나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동사 자리니까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돼? 수일치, 시제일치, 해 세 가지를 신경 써서 우리가 동사를 써야겠죠. 일단 수일치, anyone은 3인칭 단수고요. 그 다음에 시제로 확인할 때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나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앞문장을 보시면 does work 막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앞부를 보시면은 이제 figures out 이렇게 현재 시제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시제는 현재 시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뒤에 목적어 대절 나왔으니까 당연히 능동태가 되겠죠. 그러면 단수이면서 현재이면서 능동태는 당연히 우리가 know에 s를 붙인 요 형태가 되어야겠죠. 됐니? 이렇게 정답이 나왔다. 자, 다음 3번 볼게. 자, 3회 1번 봅시다. possessing. 자, 여기서 possessing ing로 나왔으니까 일단은 동사 자리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앞부분을 보자면 when I was young 끊어버리고요. my parents worshipped. 자, 동사 나왔으니까 medical doctors 끝났고요. as if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 여기 동사 또 나왔네요. were exceptional beings. 여기까지가 보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나왔어.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필요한 건 수식어, 즉
possessing은 동사 자리가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면 possessing 이하가 앞에 나와 있는 being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로 쓰였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왜? 얘들아, ing라는 거는 동명사 아니면은 분사란 말이야. 그치? 근데 다시 한번 여기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잖아. 근데 동명사는 수식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는 거 뭐야? 분사밖에 안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돼? possessing 써야 되냐 아니면 possessed 써야 되냐? 능수동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자, 간단하게 접근하자면 뒤에 목적 quality에서 나왔으니까 오케이 능동형 써야겠구나. 사실 이러고 끝내도 되겠고요. 아니면 해석적으로 봤을 때 신과 같은 자질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 됐어요? 그 존재가 뭐를 소유하고 있다. 능동으로 해석하는 게 맞으니까 역시나 1번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 볼게요. and 나와 있고 review 있어요. 그럼 이거 뭐야?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 자, 이 병렬 구조가 앞에 나와 있는 attracting이랑 짝인지 아니면 to look이랑 짝인지 뭐 이걸로 판단을 해야겠는데 이거는 해석에 관련된 거니까 내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얘랑 짝이기 때문에 review 또는 to review 둘 다 가능합니다. 패스할게요. 얘는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이걸 나왔는데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라는 게 보통 우리가 수거로 be eager to 동사원형으로 많이 외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야? 바라다. 뭔가를 바라다, 열망하다 이런 거죠. 전 이렇게 외웠어요. 아빠, 나 이거 사줘, 이거. 저 이렇게 외웠어요. 어쨌든가. 자, 그래서 이걸과 열망하는이라는 뜻인데, 이 비동사를 빼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덩어리가 뭐가 돼요? 형용사 구가 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한 단어가 있을 때는 한 단어가 앞에서 뒤로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지만 이걸 to 동사원형이라는 구의 형태가 됐으니까 어떻게?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해줘야겠죠. 길어졌으니까. 됐어? 그래서 eager to return to college라고 나왔죠. 이게 앞에 나와 있는 teenager를 수식하는, 즉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쓰인 거니까 3번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thinking 나왔는데 remember 뒤에 ing냐 to냐 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결정적인 단서는 뒤에 나와 있는 well I could do that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을 했으니까 과거에 했었던 일을 기억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ing 문제될 게 없다. 됐죠?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봤을 때 일단 왼절이 나와 있고 콤마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네요. 패스트 찬스까지가 왼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만 살펴보면 돼. 뒤는 볼 거 없어요. 왼절 내부만 보자. 자,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이시 나왔고 became 동사 나왔고 clear 보어 나왔어요. to me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예요. 그럼 이쪽을 살펴보시면 나에게 있어서는 분명해졌답니다. 그 다음에 what 또는 that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게 일단 가주어진 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that절이야 또는 what절이야가 나에게는 분명해졌다. 됐어? 그럼 뒷문장을 봤을 때 no doctor 주어 나왔고요. could answer 동사 나왔고 my basic questions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접속사 that으로 쓰는 게 적합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1번부터 갈게요. 아까 우리 1번이었나 2번에서 나왔던 문제랑 동일합니다. 형용사 대 부사 문제고요. 앞에 비동사 나왔고 펑셔널 보어니까 당연히 보어를 수식하는 부사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마치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패스할게요. 3번 to find 나왔는데 자,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컬로케이션 개념 설명한 적 있나요? 컬로케이션? 예, 그겁니다. 그거. 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복습할게요. 복습. 컬로케이션이 뭐다? 연어라고 했었어요. 연어. 이 연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연어라는 거는 이제 먹는 게 아니고 연속된 언어라는 뜻이야. 연속된 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짝꿍이라고 생각하면 돼. 짝꿍. 자,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 be interested 뭐 써요? in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외우잖아. 그렇죠?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외우죠. 그럼 얘를 내가 다른 형태로 바꿔볼게. 지금 이 interested는 pp형이잖아. 그렇죠? 비동사의 pp형. 그럼 이거를 내가 명사로 써볼게. 명사로. 그럼 이렇게 되면은 흥미, 관심 이런 뜻의 명사가 되죠.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형용사를 내가 뭘 쓰고 싶냐면은 뭐뭐에 대한 이렇게 쓰고 싶어. 뭐뭐에 대한. 그럼 뭐뭐에 대한 흥미, 뭐뭐에 대한 관심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제 그 빡대가리들은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about 이렇게 쓰고 앉는다고. about이 아니야. 그래서 뭘 써야 돼? in을 쓰는 거야. in. 왜?
간단해요. 짝이야, 짝. 이게 컬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이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뭐뭐에 대한이라고 무조건 어바웃이 아니고요. interest와 in이 짝이기 때문에 뭐뭐에 대한 관심 이렇게 쓰고 싶다면 in으로 이렇게 수식을 하는 버전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이제 비슷한 법칙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써보자면 decide를 써볼게요.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지. 그럼 decide는 원래 목적으로 어떤 형태를 쓰죠? to를 쓰잖아. 그렇지?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지. 그럼 decide를 명사형으로 써볼게. 어떻게? decision이 되죠. decision. 결정이야. 그러면은 decision을 꾸며주는 형용사를 쓰고 싶어. 그럼 이때 우리가 형용사를 어떻게 쓴다? 똑같아. 투부정사로 쓰는 거로. 됐냐? 이런 게 collocation이라는 개념이라고.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게 투부정사 말고 ing도 있잖아. ing. 그럼 ing는 우리가 decision을 안 꾸며주냐? 왜 안 꾸며줘요? 안 꾸며줘. 투로 꾸며줘. 왜? 둘이 짝이어서 그런 거야. collocation이어서. 됐어?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 비동사가 나와 있어. is가. 그리고 그 앞에 접속사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봐봐. The interface of any design process is the recognition of a problematic condition and decision. 없잖아. 여기서 나와 있는 and는 뭐야? 이렇게 연결하는 거겠죠 뭐. 아니면은 여기 recognition이랑 연결하거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구문 분석을 통해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decision, decide랑 애초에 투부정사랑 짝이니까 요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는구나 정도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문제될 게 없는 거야. 됐죠? 이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아까 2번이었나 1번 문제 보면은 아까 초반 부분에 the ability라고 나왔었거든? 아까? 근데 ability 뒤에 뭐가 나왔었냐면 to be covered 이렇게 나왔었어. 아까 2번 문제에서. 그럼 투부정사가 ability를 수식했었잖아. ability가 다른 형용사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able이야. able. 우리 어떻게 써? be able to로 쓰잖아. 됐어? 그러니까 얘도 to랑 짝이라는 거야. to랑 collocation 관계라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역시나 병렬구조 문제겠죠? 앞에 and 나왔으니까. 근데 얘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얘들아 앞부분을 보면 must 조동사 나왔고 document 동사원형 나와 있어. 그리고 또 동사형으로 굳이 꼽자면 existing 정도인데 일단 existing이랑 요 녀석이랑은 짝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만약에 existing이랑 저 collecting이랑 짝으로 쓰고 싶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만약에 지금 이 문장에서 말도 안 되지만 existing and collecting 그러고 난 다음에 컨디션들을 써줘야 돼. 됐어?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근데 existing은 얘를 수식하고 있는데 그럼 collecting이 뭐 얘를 수식한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짝이 될 수 있는 동사형이 document밖에 없어. document.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사원형 collect를 써야 된다. 해석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 나왔고 마지막 5번 보자면 is defined. 자, 일단은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고 수동태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 how 나왔으니까 의문사에 a problem 주어의 동사 따라서 동사 자리는 맞다.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가 맞는가? 아주 간단하죠. 뒤에 목적 없잖아. 문제 입장에서는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 문제될 게 없다. 5번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일리 테스트가 조금 길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여러분 결국에 문제풀이 포인트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랑 대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해설을 한 것처럼 여러분께서 좀 문제 파악을 하시려면은 이제 뭐 퍼워케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알면 좋겠지만 이런 애들은 뭐 필수 사항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동사에 대한 거, 동사 자리냐 아니냐 또는 구문 분석 이런 기본기들을 활용해서 대부분 저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는 제가 지난번까지 알려드렸던 완수불명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다 문제를 푼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고1 수준의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디 할 차례죠 우리 근데? 116쪽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116쪽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 좀 끄겠습니다. (116쪽이) 일치 파트네요. 일치라는 게 이게 책마다 너무 달라갖고 일단은 뭘 말하는 건지 한번 쭉 볼까요? 수식어구와 진짜 주어로 혼동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겠네요. 근데 주어가 길게 나왔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120쪽에 주어가 동사 뒤로 갈 때 수일치 주의해라. 도치구문에 대한 거죠. 그리고 도치구문 총정리에서 122, 123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4쪽에 부분 표현은 오브 뒤에 명사의 수를 일치표라. 역시나 수일치에 관련된 거. 126쪽 each, every, both 수일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128쪽도 구어절 수일치. 자,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일치는 전부 다 수일치에 관련된 것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원래 여러분 일치라는 거는요. 아직은 쓰지 마세요. 일치라는 게 이렇게 네 가지의 일치가 있어요. 원래는요. 성, 수, 격, 시의 일치가 있는데 자 하나씩 보자면 성은 성별의 일치를 말합니다. 남자냐 여자냐.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뭐 남녀 차별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성별의 일치가 없고요. 수일치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격의 일치는 수의 일치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만 여전히 시험에서 나오는 편입니다. 격의 일치의 대표가 뭐냐면요. 소유격 쓸래, 소유대명사 쓸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면은 목적격 쓸래, 제기대명사 쓸래 이런 게 이제 격의 일치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제 일치. 시제 일치는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작에서 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정법이라든가 조동사 해부 PP라든가 이렇게 다른 문법과 섞이는 경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냥 시제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격일치도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고 결국 이 일치에서 남는 거는 수일치만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치 파트는 수일치가 그냥 A to G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치에서 이제 실제로 학교나 평가원에서 많이 나오는 기준으로서 이렇게 좀 써준 것 같은데 우리 116쪽에 있는 테스팅 포인트 22를 보시면 수식어구와 진짜 주어를 혼동하지 말아라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시리즈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는 그 기준이 지금 구조를 기준으로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자 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어 플러스 수식어 구가 있고 주어 플러스 수식어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주어에 삽입 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볼게요. 일단 주어 플러스 수식어부터 보자. 자 주어에다가 수식어구. 이 수식어구의 종류가 지금 책에는 총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전명구, ing, 투부정사, pp, 형용사, 구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5개 다 안 쓰겠습니다. 딱 하나만 쓸게요. 딱 하나만. 어떤 것만 쓸 거냐면은 이 수식어구 요 자리에 제일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거 딱 하나. 그게 바로 뭐냐? pp예요. pp. 결국 주어 플러스 수식어구든 수식어절이든 삽입어구가 나오는 간에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주어 동사의 수일치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내는 건 뭐겠어? 예를 들어 이 주어 자리에는 단수가 나왔어. 근데 동사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명사는 복수로 나왔어. 뭐 이런 거지 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멍청하게 푼다고 치면은 얘가 주어네? 복수 이렇게 써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실제로는 뭐야? 얘가 주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푸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다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구문 분석을 하도 많이 해갖고 이 정도 난이도는 그래도 여러분이 잘 맞춰주시는 편입니다. 근데 이 수식어구 자리에 PP가 나올 때는 여전히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얘가 시험에 출제가 잘 되냐면 얘들아 PP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동사의 이기형 아니냐. 그치? 근데 동사의 이기형은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치? PP일 수도 있지만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게 너네가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을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틀릴 수도 있는 어떤 여지를 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구조만 써볼게. 주어가 나왔어. 동사의 이기형이 나왔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뒷부분은 내가 생략할게. 그러면 이 동사의 이기형이 과연 과거형 동사인가 아니면 PP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자 그러면 얘가 과거형 동사냐 PP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팁을 드릴게요. 팁을 잘 보세요. 자 얘가 만약에 과거형 동사야. 그러면은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이 녀석이 동사로 나왔다면 얘는 능동태야 수동태야? 이렇게만 있어. 동사의 이기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그럼 얘는 능동태야 수동태야? 능동태잖아. 아니 과거형 동사라고 친다면 됐어? 아니 수동태라면 어떻게 써요? 비동사의 이기 이렇게 쓰일 거 아니냐.
근데 비동사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나오면은 능동태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 맞지? 근데 얘가 만약에 PP형이야. PP라면은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죠. 됐어?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동사가 나올 때거든요. 자동사. 자, 다른 내가 이제 버전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나왔는데 happened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happened. 어쩌고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happened가 만약에 과거형 동사야. 그러면은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죠. 얘는 자동사니까. 그렇죠? 자, 근데 얘가 만약에 PP야. 알고 보니까 여기에 동사가 있었어. 여기에 동사가 있어. 그럼 여기 동사 자리 아니잖아. 근데 동사 자리가 아닌데 happened로 나왔네? 그럼 PP형으로 쓰여야 되는 건데 자동사는 PP가 돼요? 즉 수동태가 됩니까?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어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됐어? 어떻게 고쳐줘야 돼? happening 뭐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겠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어 동사 사이에 수식어고 즉 PP가 올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동사의 수일치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요 자리에다가 밑줄 쳐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출제할 수 있는 범주가 넓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녀석은 바로 PP가 나올 때이다. 자, 예문을 좀 볼게요. 3번 예문 봐봐. 3번. 116쪽에 3번. 3번 보면은 attached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보이지? 그러면 이 attached가 과거형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까지만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attach는 뭐뭐를 뭐뭐에 붙이다란 뜻이야. 즉 타동사란 말이야. 근데 attached 뒤를 보면 목적어가 안 나와 있어. 목적어가 없다는 거는 얘가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는 건데 얘가 동사 자리라면 is, are attached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비동사가 없잖아 앞에. 그러면은 얘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 쓰인 거구나. 과거 분사가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 즉 과거 분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단서는 뒤에 나와 있는 seem을 통해서 뒤에 이미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구나. 이렇게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됐어?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다른 형태들 전명구, ing, 투동사 원형, 형용사구 이런 애들은 누가 보더라도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사의 ed형은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야. 헷갈리게 하려고. 이해되셨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 플러스 수식어 절인데요. 얘도 수일치로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대세 밑줄 치거나 뭐 와세 밑줄 치거나 위치에 밑줄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수일치로는 사실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7쪽에 보면 주어와 사비거구라고 나와 있죠. 이 녀석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다 2번으로 쓸게요. 이거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이제 삽입이 나오는 형태인데 삽입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죠. 콤마로.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이 동사 자리에 대해서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수일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너무 쉬워요. 솔직히. 여러분이 이제 하도 이런 구문을 많이 봤으니까 니네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숙달이 돼서 그냥 콤마 보면 그냥 날리고 시작할 수 있어. 니네는. 그래서 이거 다 날려버리고 주어이니까 동사 이렇게 써야지. 수일치로 내면은 너무 쉬워요. 그럼 수일치가 아니라 뭘로 내는 게 사실은 더 좋냐면은 책에 안 나와 있지만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이걸로 내는 게 사실은 더 좋아. 문제 내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어가 이렇게 나왔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 콤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 엄청 길게 나왔다고 쳐보자. 이렇게 나왔어. 여기 콤마가 딱 찍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동사에 ing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리고 밑줄 딱 쳐져 있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냐? 앞에 콤마 나왔네? 분사 구문이네? 이러고 앉아있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야.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기 콤마가 앞에 나와 있는 요 녀석에 대한 설명을 해주네. 또는 동격이네. 그럼 요 놈이 주어네. 그럼 여기 무슨 자리? 동사 자리네. 그럼 여기 ing 틀렸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훨씬 더 출제율이 높아요. 고등부 기준으로. 알겠죠? 수일치 문제는 껌이에요. 이거. 수일치는 껌이고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일치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120쪽을 볼게요. 자, 주어가 동사니까 수일치의 주의라. 알았어, 말로 해. 말로. 누가 그래? 태영이? 말로 해. 자, 주어 동사가 이제 도치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120쪽에 있는 내용보다는요 뒤에 나와 있는 122쪽, 123쪽을 보고 정리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냥 120쪽은 읽고 넘어갈게요. 도치구문은 워낙 뭐 여러분이 많이 했으니까 도치구문이 지금 뭐 최근 기출빈도 이렇게 보면은 별이 2개밖에 없는데요. 내신 기준으로는 도치를 아주 사랑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신에서는요. 평가원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신에선 엄청 냅니다. 엄청 내요. 우리 주역보도 지난번에 나왔었죠, 도치. 자,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자면 그 보라색 박스 아래쪽을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2줄 써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부정어구 no, not, never, little, hardly, scarcely, rarely, not until, not only, only 등등등 이런 것들이 부정어구다. 두 번째. 방향 장소의 부사구는 there, here 뒤에는 조동사 do, does, did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방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넘어가서 12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2쪽에서 일단 한번 쭉 그냥 가볍게 읽어보고 제가 전체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케이스 1, 부사구 도치. 장소, 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강조를 위해 문두에 오면 주어동사 자리가 바뀌는데 도치하지 않은 문장도 틀린 거는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요. 도치를 만약에 안 시킬 거라면 콤마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의 전치사의 명사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가 요 덩어리를 만약에 도치를 시킬 거라면 얘를 앞으로 뺄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도치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도치를 시킬 때. 근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얘를 도치 안 시키고 이렇게 써도 맞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다? 요 앞에, 요 사이에 콤마를 붙여줘야 맞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시겠죠? 콤마를 안 붙이면 도치 시키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 부정어 도치. 부정어나 부정어구가 강조를 위해 문두에 오면 조동사, 주어동사, 그 다음에 뭐 비동사의 주어 형태로 도치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어가 문두에 오는 경우 보어, 비동사, 주어 형태로 도치가 되는데 주로 주어가 상대적으로 길 때 문장의 균형상 도치가 된다. 목적어가 올 때는 도치가 안 된다.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문법적 도치, 소동사 주어, 니덜 동사 주어, 노얼 동사 주어, 조건절, 대열 동사 주어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기타 중요 도치구문 오른쪽 페이지에 not until, not only, but be, no sooner had, 주어, pp, then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싹 다 종합해서 설명드릴게요. 싹 다. 그냥 한번 쭉 읽어봤어요. 여기에서 제가 항상 문법 시간에 중요하다 아니다 얘가 뭐 제일로 중요하다 얘는 중요도가 떨어진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중요하다 아니다의 기준은 뭐냐면요.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온다 아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평상시에는 사실 몰라도 되느냐 저는 이걸 항상 기준으로 잡습니다. 평상시에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걸 모르면 모의고사나 수능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 123쪽에 기타 중요 도치구문에서 3번이죠. 3번 No sooner had your pp than 하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이 표현이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요. 일단 나오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평상시에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상시에까지 알 필요는 없어. 얘는요 내신 때 만약에 이 표현이 나오면요 내신 담당 선생님이 무조건 설명을 합니다. 무조건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신 때 그때 가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학습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3번은 중요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거야. 근데 위에 나와 있는 1, 2번은 얘기가 다릅니다. 얘네는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돼요. 얘네는 그냥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시험 범위와 상관없이. 아니 심지어 본문에는 나돌리 거돌수가 없어요. 또는 본문에는 나대이 언틀리가 없었어.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걸 일부러 만들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지난 대진고 2학년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지난 대진고에서 그 나대이 언틀리가 나왔었는데 이 그 고2 학생이 너무 오랜만에 봐서 까먹은 거야 이거를 나대이 언틀리를. 그래서 서술형에서 틀린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신범위랑 관련 없어요.
알고 있어야 되는 구문이 되는 거고. 자 일단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도치라고 제가 이렇게 쓸게요. 도치.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얼른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사구 도치, 부정어 도치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도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핵심적인 것만 따다닥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부사 도치. 자, 형태는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나오면 뒤에 도치가 일어났는데, 자 여기에서 이 도치시키는 방식은 단순 도치를 시킨다입니다. 단순 도치. 단순 도치는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그냥 자리만 바꿔라 라는 소리예요. 자리만 바꿔라. 자리만 바꿔라. 됐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 이제 좀 단서를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이 부사 도치 같은 경우는요 1형식에서 많이 쓰입니다. 얘는 주로 1형식. 2형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1형식이에요. 주로 1형식. 주어, 동사, 전명부,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1형식이에요. 그리고 특징을 하나 더 쓰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데 대명사 주어는 도치가 안 되죠. 대명사 주어는 도치 안 된다. 대명사가 주어로 나오면 도치가 안 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Here you are. 이거죠. 됐어요? Here are you라고 안 그러잖아.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두 번째 부정어 도치 갈게요. 자, 부정어 도치는 문두에 부정어가 나오거나 또는 준부정어가 나옵니다. 부정어나 준부정어가 나오면은 뒤에 역시나 도치가 발생하는데 이때 도치는 단순 도치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문문 도치라고 해요. 의문문 도치. 자, 의문문 도치가 무슨 말이냐? 의문문 만들듯이. 의문문 만들듯이라고 생각하면 돼. 의문문 만들듯이. 됐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부사 도치에서 만약에 주어가 the man 하고 나오고 동사가 comes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얘를 도치시킬 거야. 만약에 the man comes here 이렇게 나왔어. 그럼 here를 문장 앞으로 보내고 얘네들이 도치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도치시키면 돼? comes the man. 그냥 자리 바꾸면 된다고. 됐어?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자리만 바꿔라. 됐죠? 자, 근데 부정어 도치 같은 경우는 어떻다? 얘는 그냥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은 does the man come 이렇게 의문문 쓰듯이 쓰라고. 이해됐죠? 이게 의문문 도치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부사 도치는 뭐다? 그냥 자리만 바꿔. 부정어 도치는 뭐다? 의문문 만들듯이 써. 이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 두 가지 도치가 바로 이제 전체 여러 가지 도치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인데요. 얘네가 그래서 시험에 뭘로 나와? 이걸 말해줄게요. 시험 포인트로 말해줄게요. 시험 포인트. 자, 부사 도치의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요.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스위치야. 얘는 낼 게 스위치밖에 없어. 주어 동사 자리 바뀌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뭐로 나온다? 전치사의 명사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요 자리에는 예를 들어 복수로 써놔. 근데 여기 주어는 단수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는 복수 보고 복수 동사는 이렇게 써버린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 됐어? 이렇게 수일치 문제로 낸다. 근데 이 수일치 문제 이것 자체가요 출제율이 낮아요. 이거 자체가 출제율이 낮아. 왜? 난이도가 낮잖아. 너무 쉽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부사 도치는요 중3 정도까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1 정도만 돼도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잘 안 나와. 이거 틀리면요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여기 말고 저쪽 문으로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틀릴 만한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쉽고요. 자, 부정어 도치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얘는 잘 나와요. 이 녀석의 시험 포인트는 무엇이냐? 얘는요 단순합니다. 명작이에요. 즉 서술형으로 됩니다. 서술형. 됐어요? 서술형으로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를 할 텐데 니네가 내신 대비 하면서 외부 지문이나 뭐 아니면 뭐 교과서를 봤는데 부정어 도치에 관련된 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 문장은 내가 이런 말을 웬만하면 안 하는데 그 문장 웬만하면 그냥 외우세요. 저 원래 외우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외우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도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영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 도치라는 구조 하나 때문에. 왜냐면 학생들이요 도치를 이용한 영작을 잘 못해요. 잘 못해.
그 증거로서 지난 전 주요고 1학년 학생들을 봤습니다. 도치가 나오면 영작을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자리 바꾸면 되거든. 의문문 만들듯이. 근데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치가 나오면은 아 얘는 일단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걸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내신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형식도치라는 게 있어요. 형식도치. 형식도치가 뭐냐면 우리 1, 2, 3, 4, 5형식을 말하는 건데 각 형식에서 도치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잠깐 쓰기 전에 좀 잠깐 가볍게 보시자면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보어가 이렇게 있어. 이 형식이. 그럼 얘를 우리가 보어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를 시킬 수도 있고요. 3형식이 나오면은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목적어에다가 주어 동사 이렇게 써요. 그래서 목적어 동사 주어가 아니라 얘는 도치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5형식 같은 경우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5형식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격 보어 목적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즉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자리를 바꾸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문장의 형식에서 도치되는 거라 해서 형식 도치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치는 주어 동사의 도치만을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이 형식의 경우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형식 도치입니다. 이 형식 도치. 이 형식 도치는요. 이 형식은 잘 알다시피 주어 동사 보어인데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 보어입니다. 명사 보어 말고요. 형용사 보어가 옵니다. 형용사 보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도치를 시키느냐? 간단합니다. 형용사 보어를 문장 앞으로 빼고요. 동사 주어가 이렇게 씁니다. 끝이야. 간단하죠? 그럼 이제 이 간단한 거 갖다가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런 도치를 시키느냐 일단 그 이유도 중요하겠고 얘 갖다 그래서 시험에 뭘 낼 거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두 가지를 다 말해줄게요. 첫 번째 얘를 왜 도치시키는 거냐면 책에 나와 있다시피 주어가 길 때예요. 주어가 길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어가 만약에 엄청 길게 나왔어. 이렇게 길게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is happy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뭐야? 별로 보기가 안 좋잖아. 주어가 이만큼이나 되는데 우리가 아니 가주어진 주어라면은 가주어진 주어 구문이라고 쓰는데 가주어진 주어도 아니야. 예를 들어 주어는 그냥 평범하게 막 people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이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가 이만큼 나와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걸 어떻게 가주어진 주어로 쓸 거야?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 앞대가리가 긴 게 너무 싫으니까 얘를 일단은 뒤로 보내긴 했는데 가주어진 주어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야? 도치시켜버린 거야. 됐어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도치를 시키는 이유는 뭐다? 주어가 기니까요. 주어가 기니까. 됐어요? 그래서 도치의 이유는 무엇이다? 얘 같은 경우는 주어가 길어서야. 쉽게 말하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 갖다가 시험을 어떻게 낼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녀석의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여러분 입장에서 되게 생뚱맞을 수 있는데 대세 관련된 게 나와요. 대세 관련된 거. 웬 대세 관련된 거? 이렇게 좀 생뚱맞을 수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구조만 보여줄게요. 구조만. 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어. 그리고 뭐가 나오냐? 소대 구문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소대 사이에는 요 물결 자리에는 원래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요 상황에서 형용사 보어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됐어? She is so happy that 뭐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됐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이 녀석을 자, 예를 들어 여기 주어가 길게 나왔어. 주어가 길게 나왔어. 자, 또는 주어 길이랑 상관도 없어요. 심지어 그냥 도치시킬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앞으로 빼. 이렇게 앞으로 뺐어. 그 다음에 여기 둘 도치시킨다 했죠. 이렇게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 대절이 나오는 거야. 됐어?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도치가 됐을 때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하는가? 좀 쉬운 버전은 여기에 밑줄 칩니다. 그럼 무슨 문제? 스위치 문제. 근데 아니 여기에 만약에 해피라고 나왔어. 근데 해피가 주어가 될 수는 없잖아. 형용사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주어니까 여기에 스위치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내냐면 얘는 이제 복수형어네요. 복수형어. 그럼 이제 어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요.
해피가 주어네? 얘 단순에 is로 써야지 이러고 앉았다고. 이게 아니야. 해피가 주어가 아니고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진짜 주어겠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틀렸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게 좀 낮은 난이도야. 낮은 난이도. 그럼 좀 어렵게 된다면 이제 어디에 밑줄 치느냐? 여기다가 밑줄을 쳐놔. 대세다가.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내느냐? 대시 아니라 위치라고 써놓는 거야. 이렇게. 마치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관계대명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뭐야? 소대꾸문이야. 소대꾸문. 됐어? 그래서 틀린 거.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시험 포인트는 대세에 대한 건데 그 구조만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정리해서 내가 막 피갈겨 썼으니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나온다?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소대꾸문으로 나온다. 소대꾸문 이렇게 나온다. 얘를 도치시키면 어떻게 된다? 도치시키면은 이렇게 나오고 동사 주어 여기에서 지금 뭐가 발생했어? 도치가 발생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 대세에 대한 거를 물어본다는 거죠. 대세에 대한 거. 됐어? 근데 다시 한번 이 대세 뭐야? 결과의 부사절을 나타내는 접속사. 즉 쉽게 말하면은 소대꾸문이란 거야. 소대꾸문. 그러니까 대세 써야 정답이다. 위치나 what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시험 포인트를 제가 대세로 잡은 거예요. 됐지?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문법적 도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거 바꿨어야 되는데. 편집.
네. 얼마 많으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는 관심들이 성격이거든. 이런 애들이 다 하잖아. 얘는 다 집중하잖아. 그래? 그건 난 쌤 특성상 못해. 뭐라고? 너 자기만 한 거면 다행이야. 원래는 가면 너 나만 한다니까. 그 영어 여자애가 있어. 진짜 이병선 처음 뵙나? 그래서 안 좋아. 원래부터 나랑 성격이 안 좋았는데. 귀엽다고? 좀 시험 미안해서 아니면 스킨 그치? 근데 병원은 헤드체크 쉐는 특히 빠르지 쉐는 그거 이때는 전체적으로 근데 쉐는 훨씬 낫지 이건 쉐는 나는데 아니 그냥 개꿀들 다리우스 쉐는 있는데? 아 그래요? 진짜? 그 평타를 못대고 못대고 있어 뭐야 쉐는 아 그거 몰라 잘하는 사람 만나서 참여했는데 아니 그거는 무빙을 너무 많이 하지 달아주는데 장난이지 아이고 다 뻗어있는다. 아이고. 거기 수현이한테 아무래도 물어볼 게 있는데 그 다녀왔잖아요. 거기 서머 갔잖아요. 좀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그래? 어떤 측면에서? 그냥 멘토쌤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멘토 쌤이라는 게 정확히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뭐 질의응답 같은 것도 좀 잘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보통 이제 내가 그 서머나 윈터 이제 갔다 온 애들 물어보면 100에 99명은 만족 못한다거든요. 한 명이 됐네요. 1%네. 상위 1%에 속했네요. 근데 이제 막 이 저녁 시간이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최근에 비가 와서 그런 건가 이렇게 뭔가 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처져 있는 이 분위기가 이렇게 좀 눌려 있는 거고 아니면 다음 주에 내신 대비를 해서 그런 건가 생각 좀
힘낼 수는 없겠지만 좀 힘내시고. 그 제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 회사 생활할 때 막 그런 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딱 그 생각나요. 지금 보면은. 네. 화이팅. 다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그 122쪽에 케이스 3에 있는 이제 보어가 문두에 오는 경우 이제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4에 나와 있는 문법적 도치를 볼 건데 2번에 나와 있는 대열 비동사 이거는 제외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니까. 1번과 3번 부분만 볼 건데요. 1번 so 동사 주어, neither 동사 주어. 자, 이거를 먼저 볼게요. 사실 여기에서 설명할 게 되게 많네요. 예치 파트보다는 도치 파트에서 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so 동사 주어, 그다음에 neither 또는 nor 동사 주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실은 도치가 포인트라기보다는요. 이 동사가 포인트예요. 동사가. 이 동사는 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동사로 문제를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도치 자체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 포인트를 미리 쓸게요. 얘는요. 여기다가. 자, 시험 포인트는 뭐다? 대동사 종류 구분입니다. 대동사 구분이에요. 대동사 구분. 그러니까 뭐 do 써야 되냐 아니면은 뭐 비동사 써야 되냐 뭐 이런 거. 스위치나 뭐 영작이나 이런 걸로 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대동사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동사 주어는 주어 또한 그러하다 이런 거죠. 주어 또한 그러하다. neither나 nor 동사 주어는 주어 또한 그러하지 않다. 네? 이렇게 됩니다. 부필이 맨날 떨어져 이 수업할 때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에 있는 동사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 어떤 동사를 이제 대신하는 대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동사라면 당연히 do나 does나 did를 써주면 되겠고, 비동사가 나왔다면 비동사로 써주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은 neither와 nor의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보자면 그 예문을 좀 볼게요. 예문을 122쪽에 1번의 예문을 보면 I had a must have check하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nd so did he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so did he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 나와 있는 had라는 일반 동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did라는 형태로서 이제 써준 거다. 그냥 이게 답니다. 그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서는 이제 지금 대화문 형식으로 I don't like apparel 해갖고 neither do I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가 이제 부정문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부정문으로 써준 거다. 그리고 don't like라는 이제 그 일반 동사로 써졌으니까 이제 do라는 일반 동사가 나왔다. 그냥 이 정도가 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조건절의 조치. 조건절의 조치 같은 경우는 5번에다 쓸게요. 이게 조건절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좀 명칭이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가정법 도치입니다. 가정법에서의 도치인데, 가정법 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이제 도치를 시킬 수 있는데 그 설명이 조금 덜 나온 것 같은데, if를 생략 후 주어 동사를 도치시킨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자, 근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정법 과거인데요. 가정법 과거의 경우에는 if의 주어의 과거형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가 비동사로 나올 때입니다. 비동사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비동사 말고 다른 일반적인 동사가 나왔다면 도치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때 어떻게 도치를 시키면 되느냐? if를 날리고 얘네들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were 주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다시 한번 비동사만 도치가 돼요. 비동사가 나와야만. 알겠죠? 일반 동사가 나오면 도치를 안 시킵니다. 근데 지금 책에 안 써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가정법의 과거 완료를 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if 주어에 had pp를 쓰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도치시킬 때 어떠냐? 똑같아요. if 날리고 둘 자리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had 주어 pp가 돼요. 자, 일단 이건 기본 설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제 시험 포인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얘는 도치 자체가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에서 출제를 할 때 were 주어로 써야 돼 아니면 주어 were로 써야 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had 주어 pp로 써야 돼 아니면 주어 had pp로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얘를
도치시키는 게 맞아를 물어보는 거야. 그냥 도치 그 자체를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포인트는 그냥 도치예요. 도치를 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냐.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요, 가정법이라는 거를 눈치챈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가정법이라고 한다면 니네가 항상 1순위로 떠올리는 거는 if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법의 본체는 if가 아니에요. if가 아니고요, 이 뒤에는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주어,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즉 가정법에서의 본체는 뭐냐면 얘들아, 조동사의 과거형이야. 조동사의 과거형. 자, 잠깐 배경 지식으로 설명해 줄게. 우리가 조동사의 현재형들 있죠. can, may, must 막 이런 단어들 있잖아. 조동사의 현재형은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must, 뭐뭐에게 틀림없다. can, 뭐뭐 할 수도 있다.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 전부 다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조동사의 과거형들이 있죠.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런 말들. 조동사의 과거형은 전부 다 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가정법이 이 문장이 가정법이냐 아니냐는 if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if가 중요한 게 아니라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게 가정법인가?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지금이야 내가 이 도치시키는 과정을 보여줬으니까 날리고 그냥 바꾸면 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네가 예를 들어서 독해 지문을 보는데 어떤 지문에서 그냥 생뚱맞게 자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 어쩌고저쩌고 나온 다음에 콤마가 딱 찍혔어. 근데 여기에서 헤드 주어 pp 이렇게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 밑줄이 딱 하고 쳐져 있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앞에 다 완전한 문장 나왔고 그럼 뭐지? 얘는 왜 갑자기 도치가 돼 있지? 이거 틀렸네. 주어 헤드 pp로 써야겠네.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게 아니야. 즉 헤드 주어 pp라는 이 형태 자체가 이거 가정법 문장이구나 라고 눈치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됐어? if가 없지만 얘는 if가 날라간 가정법이 도치된 형태이구나 이걸 눈치채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낸다? 얘 자체에 밑줄 쳐놓고 얘가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 도치된 게 과연 맞느냐 이걸 물어보는 즉 도치 그 자체를 물어보는 녀석으로 시험을 낸다. 이게 고2나 고3 때 좀 나와요. 오히려 고1 때보다는요 고2, 고3 때 많이 나오는데 고2, 고3 때 학생들이 잘 못 풀어. 이거를 가정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if절은 결국 부사절이잖아. 그럼 부사절은 문장 앞에 쓰든 뒤에 쓰든 중간에 쓰든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어쩌고 나오고 콤마가 찍히고 또 콤마가 찍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다 이제 헤드 주어 pp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렇게 쓰기도 해. 그럼 여기다 이제 밑줄 쳐놓는 거야.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되게 생뚱맞아 보인다. 뭐야 얘 갑자기 여기 왜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 뭐다? 가정법. if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치 그 자체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3쪽에 1, 2번에 나와 있는 기타 중요 도치 구문 나와 있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 2번 둘 다 별표 이렇게. 겁나 중요합니다. 자, 이 녀석 둘은요, 사실상 서술형 전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전에 내가 케이스 2에 나와 있는 부정어 도치 있지? 부정어 도치가 서술형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었지. 근데 부정어 도치 자체로 내기보다는 이 1, 2번에 나와 있는 쪽으로 서술형을 훨씬 많이 냅니다. 나데이 언틸 비, 나던네이 버서비 이거 둘 다 뭐야? 부정어야, 부정어. 됐어? 그러니까 얘네를 가지고 도치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책에는 단순하게 도치되어 있는 그 과정만 나와 있는데 자, 1, 2번에 나와 있는 건 기본적으로 부정어 도치랑 똑같아. 그러니까 부정어가 문두에 오면서 의문문처럼 도치시키면 됩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 그것만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6번째. 나대경 트리비를 먼저 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도치를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요. 도치를 시킨다 하면은 나던 틸이 세트로 앞으로 나가. 나던 틸.
자, 이 각각의 A, B는 주어 동사로 나온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 주어 동사가 이제 병렬로 연결돼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not until 뒤에 B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A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 간략하게 쓰자면은 이런 구조야. 근데 잘 보세요. B는 원래 어순으로 나와요. A는 도치가 됩니다. 됐어요? 이 도치는 근데 뭐라고? 의문문 도치라고. 의문문 도치. 의문문 도치. 왜? 앞에 나 부정어 있으니까. 됐어요? 이게 주의점이야. 그럼 학생들이 쓸 때 어떻게 실수를 하느냐? 여기를 막 도치시키고 아니면 둘 다 도치시키고 아니면은 막 이제 얘를 이제 다 도치를 안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작에서 되게 잘 나와요. 영작에서. 알겠죠? 서술형 문제로. 자, 그래서 도치시킨 버전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이 나데이언틀리가 또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조로서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강조. 이때 강조 구문으로. 이때 강조 구문으로 어떻게 쓰느냐? it is. 뭐 과거형이면 was를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절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 사이에서 뭘 강조하냐면 이제 not until을 강조하는 거야. not until. not until B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대절 이하에 뭐가 나와? A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B 자리에 주어 동사 나옵니다. 당연히 A 자리에도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됐어요? 도치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장 맨 앞에 부정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학생들이 또 하나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B 자리는 별거 없어요. 그냥 B 자리는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얘는 실수할 여지가 없어. 항상 A 자리에서 많이 틀려. A 자리. 항상 여기서 많이 틀린단 말이야. 잘 봐. 둘 다 A 자리 공통으로 틀릴 만한 게 뭐냐면 도치 이외에 이 동사를 쓸 때 얘를 긍정문으로 써야 돼. 긍정문. 여기도 긍정문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이걸 많이 틀려. 자, 이거는 예시를 니네가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선생님이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책에 있는 예시를 보면은 some children 예시가 왜 이렇게 길어? don't 뭐냐? don't catch 어쩌고저쩌고 뒷부분은 생략할게요. 뒤는 뭐 어차피 똑같이 쓰면 되니까 don't catch 어쩌고 나왔고 그 다음에 until they are 여기만 쓸게요. 뒷부분은 다 어차피 똑같이 쓰면 되니까. 자, 봐봐.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은 우리가 도치를 시킬 때 어떻게 해라? not until을 앞으로 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not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until 여기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앞으로 빼 일단. not until 앞으로 빼. 그럼 until B에 해당하는 게 이거잖아. they are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they are 써. 도치 시킨다 안 시킨다? 도치 안 시킨다고.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야? 요거잖아. some children don't catch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A에 해당하는 내용을 뭐라? 도치시켜야 되는 거야. 이제 여기를 도치시키는 거야. 됐어? 그러면 도치를 시킬 때 여기에서 일단 not이 앞으로 빠져버렸잖아. 그러면 여기서 남는 건 뭐야? do catch가 남는 거야. do catch. 알았어? 그러면은 얘를 의문문 쓰듯이 쓰면은 do some children catch가 되는 거라고. 됐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여기서 don't 쓰면 안 된다.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주의점 두 가지 다 나왔죠? A 자리에서 도치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뭐다? 긍정문으로 써야 된다. 됐냐? 이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강조구문으로도 써볼게. 강조구문으로 쓰면 이리즈에서 쓰면 되잖아. 시제 현재니까 이리즈로 썼어. 그 다음에 어떻게? not until. B 내용 그대로 쓴다. they are.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 다음에 대쓰고 이제 A 내용을 써야 되는데 A 내용이 뭐야? some children do catch잖아. 그렇지? 도치 시켜 안 시켜? 도치 안 시켜. 그러면 some children까지 썼어.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어떻게 해? 긍정문으로 써야 돼. 긍정문. not이 여기 있으니까. 됐어? 그럼 우리가 do catch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냥 catch로 써야겠죠. 그냥 catch. 됐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됐어?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야. 이게 중3 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내느냐? 얘를 바꿔 써봐라 라고 나와. 중3 때는. 고등부에서는 바꿔 써봐라 라고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애초부터 조건을 줍니다. 힌트 단어 몇 개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뭐 강조문으로 써봐라. 아니면은
도치시켜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줍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쓰라고 조건을 준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나데이 언틸비가 강조가 됐든 도치가 됐든 뭔가 다른 쪽으로 쓸만한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책을 보시면 제가 말한 대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 1번의 예시에 첫 번째 는 부분을 보시면 강조가 먼저 나왔지? It is not until 나왔어. They are 나왔지? 뒤를 봐봐. That 보여요? That EI 어떻게 나왔어? Some children catch로 나와 있는 거 찾았죠? 그 아래 봐봐. 도치된 거 not until 나왔어. 그 뒤에 they are 나왔지? 도치 아니야? 그 뒤에 보면 do some children catch 보이죠? 도치되는 거. 그래서 A만 도치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 틀이 딱 완성이 된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not only but B도 마찬가지인데 얘들아 얘는 그냥 간략하게 말하고 넘어갈게. A와 B가 만약에 둘 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쳐봐. 그러면은 A는 도치야. 왜냐면 앞에 not이 있으니까. B는 도치 아니에요. 알았죠? 그렇게만 써주세요. 각각 A, B에다가. not only but B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A는 뭐야? 얘는 도치라고. 마찬가지로 뭐야? 의문문 도치야. 의문문 도치. 부정어니까. B는 뭐야? 얘는 도치 아니라고. 됐어? 이렇게만 써주세요. 자, 그래서 아래 있는 예문을 보면 We not only lost our money, but we are nearly killed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이걸 어떻게 했어? 도치를 not only가 앞으로 가면서 부정어처럼 도치가 되는 거야. 부정어처럼. 부정어처럼이래. 미안. 의문문처럼. 그래서 Did we lose our money? 도치됐죠? 근데 but 뒷부분은 뭐다? 도치 아니라고. 그래서 We were nearly killed라는 형태로 나온 거야.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번도 일단 한번 가볍게 볼게요. No sooner had your PP than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라고 나와있지. 자, 기본형을 먼저 볼게. I had no sooner arrived than trouble started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여기도 no가 붙어있잖아. no. 부정어 붙어있지? 그래서 no sooner가 앞으로 가면서 주어동사 도치된 거야. 의문문처럼. 그래서 had I arrived than trouble started 이렇게 나와있죠. 됐어? 뒷부분은 그대로 쓴 거야. 도치만 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도 썼다? hardly라는 말을 이용해서도 바꿔 쓴 거예요. hardly. 그래서 원래 원문 버전을 보면 I had no sooner, 그러니까 no sooner than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hardly when으로 바뀐 거 보여? hardly when. 근데 hardly도 부정어지?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또 부정어 도치를 만든 거야. 아래 버전을. 됐어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뭐다? 3번은 평상시에까지 알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평상시에 알아야 되는 건 1, 2번이야. 1, 2번.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되셨죠?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문제 해설을 좀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내주는 숙제는 내신 대비 끝나고 난 다음에 검사 하나 드리죠. 지난번에 113초까지였었죠? 제가 116부터 하겠습니다. 116부터 123까지 할게요.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고 단어 조사하고 공문 분석하고 근거 쓰고 질문 체크 채점. 되셨으면은 하셔도 됩니다.